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대통령실 소식입니다. 이 제목은요. 윤 대통령 순방 출발, 이 환송 나온 주호영, 이상민입니다. 이 윤 대통령 오늘부터 4박 6일간 동남아 순방에 나섭니다. 이 성남공항에 준비된 그 논란의 공군 1호기 전용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요. 이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이 G10이 정상회의를 참석하면서 이 중간중간 뭐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어쩌면 이 다른 다자회담도 현지에서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 우리 국익이 걸린 중요한 일정이라서 어깨가 무겁다라고 밝히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출발한 비행기에 어제 우리가 다뤘었죠. MBC 출입 기자를 못 태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MBC 기자는 탔나요? MBC는 결국 못 탔습니다. 이 탑승 불허 결정이 확정이 됐고요. 네. 이후에 저희가 출입 기자단 차원에서 좀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한겨레와 경향의 경우 이 항의의 뜻으로 자발적으로 이 민항기를 타겠다, 전용기에는 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전원으로는 지상파 중 한 곳도 사실은 전용기 거부 운동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 당장 오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그쵸. 기간 동안 민항기 편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전용기에 타게 됐다라는 전원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어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에 대해서 또 한 번 입장을 냈는데요. 이 단순히 대통령실을 비판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네. 가짜 뉴스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확인이 어려운 음성을 자막으로 내보내서 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관련이겠죠. 네. 기정사실화했다. 이게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혈세를 들여서 전용기를 띄우고 순방을 가는 거 결국은 어떤 실질적인 좀 국익을 위한 일을 해달라는 국민의 요청인데 여기에 반하는 행동이어서 일종의 취재 제안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은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니라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페널티 개념인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윤영걸 대표님도 이제 기자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 출장 갈 때 취재 관련해서 출장 갈 때 보면은 뭐 CEO가 타거나 뭐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안에서도 사실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 편한 자세로 네. 비행기 좀 안정이 될 때 이륙하고 네. 대통령이나 뭐 어디 기업 회장이나 높은 분들이 네. 이 기자들 모인 데 와서 간단한 간담회를 해서 네. 거기서도 좀 얘기를 나누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용기 타면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공짜는 아닙니다. 돈 내죠. n분의 1 바깥까지 정확히 계산합니다. 그럼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전용기를 타지 말고 우리는 전세 버스 타고 갈 테니까 너는 마을 버스나 뭐 시외버스 타고든지 알아서 대중교통 와. 이용해라. 그러지 언론 탄압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는 두 마디가 생각납니다. 네. 하나는 오죽했으면 또 하나는 그래도. 오죽했으면 왜 그러냐면 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인지 뭐 난리면인지 그거 갖고 네. 그 MBC에서 자막까지 붙여서 아예 기정사실화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실제 말한 사람은 대통령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분노를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네. 그때 그 욕한 거를 또 미국 국무부하고 백악관에 MBC에서 보내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응답도 물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사후 조치가 또 대통령실에서 좀 서운한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과거 그 후보 시절부터 좀 쌓인 게 이번에 좀 터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오죽했으면 언론으로서 좀 MBC가 좀 지나친 면이 있었다는 생각 들고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론사는 차별하되 언론인은 차별하면 안 된다. 아. 네, 언론사는 뭐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어느 정도 네. 차별은 불가피하죠. 하지만은 MBC라는 언론인을 차별하게 따로 간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좀 같이 가는 모습. 이유극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걸 이긴다는 노자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강경일변도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런 취재 제한이라는 어떤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어제 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거는 다른 언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확실합니다. 언론 통제라는 비판도 있고 비판에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거예요. 네, 이 과거에 뭐 DJ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뭐 기자 출입 제한은 있었다라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강재묵 기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DJ 영원한 비서실장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사실 왜곡이라고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이 어제로 올라온 이 SNS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네. 이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단 엠바고를 이제 모 일보의 기자가 네. 깨트리는 바람에 출입기자단 자체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이 100일간의 출입 정지를 시켰으나 70일 만에 출입 허용을 이제 기자단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이제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 위원장께서 이 사실을 좀 직시하고 좀 내용 자체를 좀 명확하게 정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 SNS 글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한마디 했는데요. 유치하고 졸렬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언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 해괴한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창피합니다.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유치하고 졸렬하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특정 언론 취재 배제 즉시 처리하십시오. 네, 여기에 더해서 야당에는 이번 논란에 정말 특화된 이름을 가진 의원이 있습니다. 누구요? 전용기 의원인데요. 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항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SNS에 공개했습니다. 아.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만 쏙 꼽아서 전용기에 못하게 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메모로 남긴다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용기를 태워줘라라는 문구를 띄운 모습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비단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인데요. 이 내용도 좀 차례로 살펴보시면 유 전 의원이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대통령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도 이 자유 두 글자의 간결함과 무거움 또 어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함축적으로 비판 의사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논란 속의 순방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순방이 끝나고 올 때까지는 어쨌거나 이 논란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일단 윤 대통령이 출국을 했죠. 근데 윤 대통령이 출국할 때 과연 서울공항에 이 사람들이 나올까 좀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 네,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메모 논란으로 저희도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네. 이 김은혜 강승규 수석이 운영해서 퇴장시키는 상황에 이제 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이유로 친윤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역시도 이제 헬로윈 참사 책임론으로 풍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 두 사람 모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송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네. 특히 윤 대통령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이상민 장관의 경우 장관의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는 듯한 지금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격려하는 그러네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른바 이 대통령실 물갈이 사태라고 해서 네. 이윤 대통령과 이제 장제훈 의원 사이가 좀 소원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네. 시정연설 과정 중으로 이제 장 의원 어깨를 이제 툭툭 치는 신연설 끝나고 나올 때죠. 끝나고 나올 때로 툭툭 치는 모습이 있으면서 네. 뭐 소원한 게 아니구나, 문제가 없구나라는 역시나 식으로 좀 신뢰가 이렇게 여전하구나. 예, 여전하구나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비슷한 모습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인물들이 나올지가 좀 주목됐던 이유가 이 앞서 첫 순방 때로는 당시 윤 대통령과 갈등설이 돌고 있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네. 이제 환송식에는 불참하고 귀국 당시로 이제 깜짝 마중을 해가지고 또 이제 불화설을 좀 이렇게 이제 매조짓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때문에 이 주 원내대표 이상민 장관의 참석 여부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이상민 장관 이 두 사람 이 참석이 주목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주 원내대표를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죠. 주 원내대표에 대체 무슨 말을 두고 공격을 하는 걸까?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대통령 이상민 장관의 그 인사가 우려할 만한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범위라든지 시기라든지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께서는 좀 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뭐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한 평가 아니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그리고 마지막에 수석 퇴장까지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당내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수석 퇴장 관련이었습니다. 이때 주 위원장이 또 원내대표가 또 위원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친윤계 의원들 일제히 이 주 원내대표를 공격했는데요. 김기현 전 대표 얘기 듣고 오시죠. 장제원 의원이 좀 밝히기를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당내 여론이 있다. 내부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장제원 의원이 없는 걸 뭐 그런 분위기가 없는 걸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회장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의 진행을 아마 제가 맡아 있었으면 매우 원활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얘기 듣고 오셨고요. 이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 주 원내대표가 수석들을 2번이나 일으켜 세워서 사과를 시켰다. 이렇게 되면 2번 벌을 주는 꼴인데 의원들 사이에 정말 부글부글했다. 이런 행보가 걱정이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 출신인 이용 의원의 경우에는 네. 비공개 국민의힘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에서 더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린 이렇게 대처하느냐라면서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이용 의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선입니다. 초선 의원이 5선 중진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효은 의원님. 사실 어제 친윤계 의원들이 이 윤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윤심이 반영된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이 6개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당정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지를 저는 명확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방어, 그러니까 네. 호위무사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님도 보십시오. 당의 당 대표격이면 그럼 뭐 민생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실수들을 방어하는 데 되게 급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헬로윈 참사 처음 났을 때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때만 해도 여당에서 아마 책임론이 좀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뒤로 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 초선 의원이 중진 5선 의원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국민의힘과 전혀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럴 때 주호영 의원 같은 이런 중진보다는 작년에 나와 선거에 그 생사를 같이 했던 이용 수행실장이랄지 네. 그리고 저격수로 나서서 나를 방어해줬던 초선 의원들이 훨씬 충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 6개월 그동안에 너무 많은 것들, 뭐 인사 참사랄지, 뭐 외교 참사랄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럴 때 지금 더 이상 그렇게 끌려갈 수 없다. 새롭게 국민의 힘을 정비해서 내 국정 운영에 동력을 삼겠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좀 쓴소리를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 가장 곤란할 사람은 아마 당사자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강재묵 기자, 주 원내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주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이제 원내대표의 입장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당내로 이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직접 의견 표했는데요. 확인하고 오시죠. 수석 퇴장 조치하신 거 두고 당내에서 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내가 뭐 내 정치 알겠습니까? 그건 뭐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원만한 회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네. 왜 주호영 원내대표 김은혜 수석 2번이나 일으켜서 사과시켰느냐, 퇴장시켰느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퇴장을 시킨 게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부글부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내대표로서는 협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의해서 결정을 내린 거다. 네, 지금 같이 들으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를 또 옹호하는 목소리도 또 당내에서 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 어제 분명히 이제 윤 대통령이 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일제히 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저격을 하고 있는데 어제 알려졌던 게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첫 번째로는 이 두 수석을 일으켜 세워서 퇴장시킨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상민 장관 왜 장관 하나를 보호를 못하냐라는 불만도 있었다라는 게 어제 나왔던 사실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어요, 강재목 기자. 네,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라고 이제 윤 대통령이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주목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해당 내용을 두고 해석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네. 여파가 커지자 이제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이제 해명해서 정부 책임론에는 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도 이 진상조사를 통한 사법적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네. 이 막연한 정부 책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상민 장관 경질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선을 그은 게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또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주무장관이었죠.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견해가 이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상민 장관의 사태가 이제 지체되고 늦어질수록 민심 수습은 더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듣고 오시죠. 시간이 지체되면 정부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도의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 기회를 일시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무장관으로서는 일단 책임을 크게 통감하면서 사의 표명을 대통령께 하고 뭐 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밖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하고 그 수용 여부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제 조금 또 별개의 문제죠. 네, 지금 이주영 전 장관 나였다면 먼저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결단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런데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어깨 툭툭 좀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경질론에 대해서 약간 선을 그는 것 같기도 하고 신뢰가 여전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신뢰는 여전하다고 봐야죠. 어깨 툭툭 친 게 친근감의 표시가 아니겠어요? 근데 네. 대통령의 자리는 공하고 사가 좀 나뉘어야 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장관의 이 사태에 모든 책임, 도덕적, 정치적인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경찰하고 소방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주영 과거에 세월호 때 그 해양수산부 장관, 그분은 8개월 후에 나갔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팽목항 가서 낮은 자세로 수염도 안 깎을 정도로 낮은 자세로 유족들하고 함께 했어요.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떡하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완전히 행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대통령실에 참모가 꼭 대통령한테 10마디를 해야 돼요. 10자. 10자 뭐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도 며칠 전에 사건 터질 때마다 잘라버리면 후진적이다 그랬는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아끼는 거하고 국가가 공적으로 가는 거랑 다릅니다. 이태원 한로원 참사를 극복하려면은 이상민이라는 벽을 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라 수습한 후에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적절한테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아마도 이번 순방에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귀국해서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전망도 있긴 합니다.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